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있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 행사에서는 각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대의 맨 앞에 서 있었던 제대장 생도였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국, 애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국심을 주제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국가 안보와 통일에 직결된 전술로서의 애국심입니다. 지난 23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사실상 10년 이상 재연기함에 따라 전작권에 대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명분을 앞세울 허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지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서론에서부터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독재 세습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전쟁 상황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60년간의 분단 기간 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간섭을 난파해왔고 다시 하겠습니다. 간섭을 난파해왔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대한민국 정책에 반대하는 행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계획에 의해 종북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기까지 한 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 집단인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국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애국심은 가장 최소한의 의무이며 북한 핵에 대한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최대한의 무기입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평시에서의 기능과 전시에서의 기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시에서는 정치, 외교가 그것을 기능한다고 하면 전시에서는 군사력과 항쟁심이 기능하며 항쟁심은 애국심에 근간합니다. 대한민국 주변 국가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제력의 바탕으로 한 일본과 중국은 극단적인 복수주의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자국민들은 애국의 항쟁으로 인해 그것을 전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무력적과 통일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남남 갈등에 유발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 애국심을 전술화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반해 대한민국은 애국심이 수구적 용어로 오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있어 민족주의와 복수주의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입니다. 국내 변혁 운동가들은 좌익 민족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북한을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북한 독재 집단과의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결국은 북한 독재 집단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속내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비판하면서 미국을 제국주의와 동일시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제국주의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애국민과 애국적서를 국수주의로 매도하고 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듯 개념에 오도된 개념은 애국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애국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애국심은 첫째, 국가 구성 4대 원칙인 영토, 국민, 주권,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재산까지 바치는 정신이며 둘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직업윤리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셋째, 정당한 경쟁을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법과 도덕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 대한민국을 무력적과 통일하려는 독재 집단과 그 추종 세력을 격퇴하고
북한 주민을 그로부터 구출해내려는 인류애의 정신입니다. 다음으로 종북과 친북, 온북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북입니다. 종북은 주사파로서 반민족주의에 금감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악오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유교의 남침을 부정하고 있는 이들은 여덕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친북입니다. 친북은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온갖 것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런 도덕적 허영심으로 인해 종북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 공무원이나 법조계, 정치계 등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직책에서 오는 도덕심을 합법화하여 종북 세력에 대해 비호, 변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북한 독재 집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재적인 접근을 통해 중우 정치로 이끌어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말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북 세력을 세력화하고 그것들의 합법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북 세력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엄격히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들은 그의 죄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온북입니다. 북한 독재 집단과 중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인지를 바탕으로 인해 친북 세력의 정치 세력화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북과 친북은 그 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것에 반해 온북과 친북은 그 간격이 매우 크기는 하나 온북은 친북의 정치 세력화 대상이 되고 있고 투표에 있어서 친북 세력의 투표를 행사하는 것을 그것을 동조할 수 있고 결사체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의 적용에 의해서 처단해야 할 것은 아니나 올바른 애국심의 함양이 필요하므로 애국심 정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공기 애국심 부재에 의한 책임 방기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계입니다. 분노, 물분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재난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는 재난 방치 의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한 일간지는 일편의 톱 기사 사진으로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종 고등학생 학부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재난보도 의무 지침을 무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패닉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방송계는 방송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다이빙벨에 대한 것이라던가 거짓 여자 점수에 대한 보도를 그대로 해가고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를 그대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형태를 보았을 때 만약 북한이 전쟁의 일으켰을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면 과연 이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치권입니다. 가장 애국적이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애국적인 조직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 정파 이익에 부합하고 정권 하드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세력이 되었든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태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애국심 부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서방 생도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기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조계입니다. 간첩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원칙을 분명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유로 무죄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조차도 간첩임을 인정하면서도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호한 주장 아래 무죄를 판결을 내렸고 유우성 간첩 사건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집단인 일명 민변은 간첩 사건과 종북 세력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여 변호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보상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무죄로 이끌어내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그런 판단 하나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간첩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에서 애국심 강화를 위한 정책과 실현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첫째, 건국절 제정 및 기념일 공개할 만한 문제입니다. 생일 없는 생명이 없듯 건국 없는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근본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건국절을 제정한 것에 있어서가 애국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두 번째, 호국선열 추모와 그 후손에 대한 존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호국선열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더불어 그 후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 애국 후손이란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 후손들에게 무조건적인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라면 부패에도 상관없다라는 매국심의 한 형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호국선열을 존경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개인이 나라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솔선수범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에 있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병제 담론의 차단입니다. 모병제란 그 제도 하나에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애국심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사회적 담론에 모병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그것에서 애국심은 증가해버립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활동의 수단으로 모병제가 거론되는 것에 있어서는 애국심이 나타나는 것에 있다는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은 월남 폐망에 대한 담론 형성의 필요성입니다. 월남 폐망은 경도된 이념을 가진 소수의 세력의 집단들에 의해서 유도된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남 폐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공공기관에 의해 개항된 태극기를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애국심을 활성화할 수도 없고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개항된 보수 및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전쟁 위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오도되지 않은 올바른 애국심을 정립하는 것만이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라는 말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